하늘과 바다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 성장한 인천. 해안 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지 인천을 과거에는 항구 도시라고 불렀다. 인천항, 외국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경성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러야만 했던 필수 관문.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 그 길엔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흐른다. 길,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길. 과거 서울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인천은 다른 항구와는 달리 정치와 외교, 통상을 목적으로 개항됐다. 인천항으로 들여온 외래 문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고 인천은 가장 먼저 근대 산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인천항개항 130주년이자 인천정명 600년을 맞아 인천항을 중심으로 분포된 근대 산업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를 되짚어본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갈 건 오늘은 근대 산업의 길을 갑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나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포구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포구의 끝이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갈 건 오늘은 금곡동 1번지, 송림동 255번지, 예, 송현동 98번지. 여기 교차되는 데를 지나서 근대 산업의 길을 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수출품인 왁진, 두묘를 만들어냈던 종두 연구소로 갈 겁니다. 전염병 연구소, 종두 연구소로 갑니다. 예, 여기가 금곡동, 여기가 송림동 255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죠. 여기 시장도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근대 산업의 길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중앙시장이나 주변의 상권이나 시장도 그때부터 조짐이 다 있었던 거네요. 제일 먼저 인천에서 생겨난 시장 중에 하나가 여기 87번지, 송현동 87번지의 송현 일용품 시장입니다. 송현 일용품? 예, 시장. 그래서 인천의 시장, 그 당시에 인천의 시장은 어시장, 정웅택의 어시장, 그다음에 야채 시장, 그다음에 청가물 시장, 여기 이쪽에 축현의 청가물 시장, 그리고 송현의 일용품 시장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이 그릇도매 시장이잖아요. 예, 일용품 시장. 그 당시도 일용품 시장, 현재도 일용품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도 그때 생겨난 거란 말씀이세요? 이 시장이 생겨난 건 되게 역사적으로 나온 건 1920년대부터 나와요. 근데 그 전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여기에 조선인천주식회사하고 노다장류 이런 근대 산업들이 생겨납니다. 산업들이 생겨나면 여기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거의가 500~600명, 인천 주식회사만 한 5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이 할 때 배우지가 필요한 거죠. 예, 여기 이쪽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구멍이 여기에요. 여기 굴이네요. 이건 이중인데 네네. 저 위에 보세요. 인천에는 이렇게 지하 통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지하도가 특히 많은데 이쪽은 참 특이하게 이중이에요. 이중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갑니다. 우리 방공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와, 여기까지인 거야. 방공호 끝에 우리가. 그럼 저희가 지금 방공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밑에가 다 방공호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방공호가 꽤 넓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엄청 넓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또 정상이 되죠. 저희가 지금 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선생님. 예. 제일 먼저 저희가 만나야 할 곳은 어딘가요? 제일 먼저 만나야 할 곳은 근대 산업에 있어서 종묘, 특히 두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소가. 아, 네네. 어린 소가 300에서 500마리를 한 번에 제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잖아요, 목장들. 네네. 예, 목장들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보건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물을 처리할 오물 처리장도 있었고 거기를 먼저 찾아갈 겁니다. 그럼 그 옆에 그 당시에 형성됐던 집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게 두묘 제조소가 들어오는 게 1898년이 되거든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 때 가장 고심을 했던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몇 차례 걸리게 돌거든요. 네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품 생산이 아주 큰 사명이 됩니다. 네,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 약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그 기술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두묘가 되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죠. 외국에서 들어오지만 일본에서 그걸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실제로 생산하는 건 여기 인천이 돼요. 일본에도 이 생산 시설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인천에 있었다는 인천에 있었다. 말씀이세요? 이게 송림동 성당이에요. 이 송림동 성당을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기와집들에게 어울리게 짓는다. 이 희태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이 희태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변에 위압을 주지 않고. 네. 기와집에 가장 어울리는 성당. 도시 미학을 좀 아시네요. 이분이 우리나라 2세대 대표적인 건축가예요. 이분은 성당 건물을 많이 짓죠. 굉장히 아담하고요. 응. 그냥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당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고 볼 수 있죠, 이게요. 굉장히 예쁘다. 답동 성당하고 또 다른 거죠. 네네. 성당의 명칭도 역시 그 당시에 송림동 성당이. 예, 송림동 성당이요. 이 동네가 다 기와집. 원래 여기 안송림에서 안송림은 기와골입니다. 이제 거기 기와집들을 볼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길이 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물 길이 되고 그 옆이 건물이 들어서네요. 예, 물과 길과 사람.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초기에 기와집인데 한식 기와, 우리나라 기와잖아요. 근데 이 집은 굉장히 잘 지어진 아주 정식인 한옥이죠, 이게. 제대로 예, 지은 제대로 거네요, 지어진. 기초도. 예, 정확하게 거의 돼 있는 곳이고요. 보면 이거 언덕이 다 올라가는 게 그 송림산 쪽을 향해서 다 이 골목들이 거기를 향해요. 저번에 화도진의 화도고개를 향했듯이 여기도 그쪽으로 다 향해요. 우리 조 안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자고요. 아, 네. 다 올라가는 길이 다 수도옥산이에요, 이젠. 근데 이런 큰 집들이 거의가 기회로 되죠.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쪽에는. 이쪽엔 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쪽보다 더 골목이 잘 남아있는 데는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 골목은 어쨌든 예전 그대로라고. 예, 그대로예요. 예, 이런 골목들이 다 올라가던 그 길들이거든요. 군데군데 다 기와집들이 오래된 기와집들이 다 있네요. 예, 다 남아요, 여긴. 큰길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산업도로예요. 예. 큰 길이네요. 예. 이게 수도국산 꼭대기고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이게 새로 뚫린 산업길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 가운데를 뚫은 거거든요. 네. 덕분에 여기서는 산업도로 저기 부지를 얻은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어디서나 답동성당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죠? 저기 위에 답동성당. 답동성당이 항상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분석할 때 답동성당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이는. 그러면 어디서 찍었냐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원래 전보선대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잘라낸 거지. 근데 요런 이게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번화가라는 거거든. 가장 큰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예. 이 집이 또 재밌는 집이잖아. 이게 공장 기숙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이건 옛날 건물 그대로예요. 여기 다 저 공장 숙소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마을이에요. 요 안에가. 그렇게. 근데 여기서 끝에 가면 저기 청강교회거든요. 예. 청강교회고 저 넘어가 주한 팔념전이래요, 여기가. 예, 주한염전. 예. 여기가 하나의 저기예요. 끝이에요, 여기가. 이게 또 하나의 정상이네요. 예, 하나의 정상이에요. 이 집이 옛날 집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서 뭘 받겠냐는 거지. 이 위에서 노동회관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노동회관이 있어요. 노동회관이 통하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이때 일본에서도 여기 중요한 곳이에요. 88개 부처가 있었다 부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산이요? 예, 이거는 일본의 저기예요. 진원종이 1년의 시작을 뭘로 하냐면 88개소의 절을 찾아다니면서 기원을 올리는 거, 이렇게 불사를 올리는 거로 1년을 시작을 해요. 이게 진원종이거든. 여기 88개소가 있었고 이쪽이 그 당시에 몸이 아플 때 피양 오는 곳. 예. 그런 곳이 여기였다고. 그래서 랜디스 박사가 나중에 전염병 걸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송림동에서 정량을 했다는데 그때 정량소는 이쪽이거든요. 피양으로 올 정도면 뭐 경치가 좋다거나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 연관된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이게 막 문헌상에 다 지어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그 정도로 일본인들도 꼭 거기 1년에 한 번씩 기원을 돌리러 이쪽으로 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좋은 곳이었는데. 뭐 신성한 기운이 있었나? 아니면은 어떤 글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장소였나요? 근데 거기에 또 그다음에 전염병 연구소가 바로 여기 생기잖아요. 예. 여기 전염병 연구소, 여기가 노동회관이 일제 강점기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인천서 최초의 노동자들이 복지 시설인 노동회관이거든요. 이 노동회관인데 이게 대성목재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고 이거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에요, 이게요.
여기 한 블록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았겠네요. 그렇죠. 여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네. 여기 두묘 제작소에 얼만큼 있었냐면 사람이요. 네. 그 동경제대에서 연구원이 온단 말이야. 아, 알기로는 예. 최고의 대학이었는데요. 엘리트. 그렇죠. 그리고 연구원이 수의사가 오고 그다음에 이 두묘를 갖다가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각지 2명씩 파송을 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썼겠냐고. 그다음에 조선 인천 주식회사가 왔을 때 500명이에요, 직공이. 500명이요. 예, 500가구가 먹고 살았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요 지금 근처에 아까 저기 송현 시장이요? 예, 그 시장이 굉장히 번화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만큼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여기 노다 장류가 있거든요. 간장. 이 간장에서는 얼만큼 많았냐 사람이. 그 노다 장류가 전 이게 아시아를 다 수출을 할 정도였어요. 아시아 이게. 쪽으로 다. 예. 옛날에 이 기름이 반질반질했겠어요. 잘 살아서. 이따 이제 정말 잘 산 집들 보여줄게요.